이제 58번 지상권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31회 때 보면 어떤 지문에서는 종전과 달리 설명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저희가 살펴봤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31회에서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요약 정리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최근 동안에 출제가 안 된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8번 지상권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지를 지금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이다? 아니다. 즉, 우상도 있고 유상도 있습니다. 즉, 지상권의 설정 계약을 할 때 지르에 관한 얘기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임대차 계약은요, 차임에 들어가야겠죠.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의 핵심적 내용은 임대인이 임차인 하여금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세권에서는요, 전세금이 성립 요소인 겁니다. 전세금이 성립 요소이기 때문에 그 특징이, 성립 요소란 그 특징이 또 어디서 발현되죠? 복수 차원에서 전세권이 용익 물권적 권능이 존속하는 중에는 전세금의 반환 채권만, 전세권이 존속한다는 전제에서 전세금의 반환 채권의 양도만, 전세금 반환 채권만의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세금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이기 때문에. 자, 니은 기간 만료다. 지상권이 소멸하면 갱신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배웠습니다. 지로 체납 중 소지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를 통산하여 합산하여 2년에 이르면 할 수 있다? 아니다. 특정 소유자에 대해서 2년 이상 체납이 돼야만이 가능한 거지 합산해서는 안 된다. 살펴봤습니다. 리을 채권 담보를 위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이게 뭐죠? 담보지상권이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 자, 토지를 불법 점유하게 되면 손해가, 이 사람은 제3자가 이득을 얻고 사용하지 못한 사람에게 뭐예요? 손해가 발생하죠. 손해가.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면 이득을 취득한 거예요. 이익에 상응하는 게 손해예요. 그래서 불법행위나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의 기초에서 반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그 손해배상 청구 주체가 누굽니까? 담보지상권자예요. 그런데 담보지상권자, 보통의 지상권이라면 가능하겠죠. 왜냐면 그럼 이 손해를 입은 자가 과연 담보지상권자야?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당권 설정과 함께 이루어져요. 그리고 본래 지상권이라면, 용의물권이라면 지상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 사용 수익합니다. 즉 지상권 설정자인 소유자는 더 이상 목적물 점유 안 해요. 하지만 저당권의 경우는 교환가치 파악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당권 설정자인 소유자가 목적물 점유 사용 수익합니다. 또한 저당권과 함께 저당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담보지상권 또한 비록 지상권이지만 그 목적은 뭐죠? 담보 목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당권 설정자이자 지상권 설정자인 소유자가 목적물 사용 수익해요. 즉 담보지상권자가 목적물 사용 수익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 수익을 전제로 한 손해가 발생한 염려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담보지상권의 경우 지상권의 목적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이나 기타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소유자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손해를 입은 자는 소유자로 봐야겠죠. 이 사람이 아니라 소유자가. 그래서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자, 그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다음 59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된다? 아니죠. 이전이 됩니다. 별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2번 공유자의 1인이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 딱 나오죠. 취득할 때 다른 요소 취득한다. 3번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시효 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취득시효 중단은 왜냐면 취득시효 중단 효과는 권리 행사자만 한대요. 따라서 여전히 취득시효가 진행되는 사람은 공유자 한 명이 취득하게 되면 나머지 공유자도 취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권 행사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집자 기간의 중단은 4번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증명해야 합니다. 이미 기출된 바 있습니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5번 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자, 요거는 처음 보는 지문입니다. 먼저 통행지역, 지역권의 대표적인 게 통행지역권이에요. 지역권 하게 되면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통행이에요. 요역지의 편익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게 통행지역권이라고 읽어요. 보통 시험은 통행과 관련된 겁니다. 강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역권은 사실상 주의 토지 통행권과 성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통행지역권과 주의 토지 통행권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주의 토지 통행권을 보게 되면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똑같은 기능과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통행지역권의 경우에도 219조 1항을 유추종용을 준용해서 마찬가지로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통행지역권을 주장할 때 동시에 주의토지 통행권도 함께 주장을 합니다. 세트로. 그래서 요 지문도 판례 내용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토지 통행권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한다. 마찬가지로 통행지역권자도 마찬가지다. 유상의 원칙이죠. 예외적으로 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무상인 경우가 이제 시험 포인트가 되고요. 그거는 해당 파트에서 설명하겠습니다. 60번. 갑은 자신의 X 건물에 관하여 을과 전세금 1억 원은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건물이네요. 을과 이 사람이 전세권이고요. 전세권자고. 건물 항상 전세권은 이게 건물에 대한 건지 아니면 토지에 대한 건지 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전세권, 임대차 나오면 이게 목적물이 건물이냐 아니면 토지냐 잘 보셔야 합니다. 건물, 전세권이다. 건물. 을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세권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맞죠. 전, 10, 건일. 제가 이 기간과 관련해서 이미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전세권 10년을 초과하기는 10년으로, 건물의 경우 1년 미만일 때는 1년으로 본다. 자, 2번. 그 다음에 전갱시 건법계. 법정갱시는 건물에 대해서만. 그리고 갱신된 계약의, 전세권 설정 계약의 기간에 정함이 없는 걸 본다. 전갱신. 전세권은 갱신할 수 있지만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저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들어간 거죠. 2번. 을이 갑에게, 전세권자가 갑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 원은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미 봤던 겁니다. 갑이 전세권 설정자가 X건물의 소유를 위해 그 대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을의 전세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에 미친다. 법조문입니다. 자,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있어요. X건물. 여기에 지금 건물 전세권이잖아요. 그런데 건물 소유와 토지 소유가 달라요. 근데 건물 소유자는 토지 사용권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지상권이 있어요. 그럼 이 건물 전세권자의 효력은 여기도 미치는 겁니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자, 4번. 을의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건 건물이잖아요. 항상 법정 갱신되니까 건물이구나 이걸 떠올리셔야 합니다. 건물 법정 갱신된 건 을은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갑에 대하여. 왜냐면 187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잘 나오죠. 법정 갱신.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의 경우는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갑에 대해서도 당연히 대항할 수 있고요. 5번 합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을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맞춰진 경우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추정된다. 그렇지 않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2024년 9월 1일이에요. 그런데 등기는 언제 이루어졌다? 2024년 8월이에요. 따라서 이 8월에 이루어진 아직 전세 용익물권자 권능이 시작되지도 않는 미리한 등기가 효력이 있을까? 등기는 효력이 있다. 저당권도 장래에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도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세권도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장래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저당권에 근저당권 효력이 있는데 이 경우도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61번 담보물권이 가지는 특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담보물권의 특성은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이 있습니다. 부종성은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따른다. 피담보채권이 성립돼야만이 담보물권이 존속하는 거고 피담보채권이 변제 기타 이유로 소멸하게 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수반성은요. 피담보채권이 양도되면 담보물권과 함께 이전되는 것이 통상의 의사에 부합된다. 불가분성은요. 피담보채권의 전부 변제돼야만이 담보물권의 소멸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산권이 1억 원인데 5천만 원만 변제한다고 해서 변제한 경우에는 아직 잔존채무 있잖아요. 그 잔존채무를 위해서 여전히 저당권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게 불가분성이에요. 5천만 원 했으니까 그걸 5천만 원 줄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머지 5천을 위해서도 그 전체 부동산에 대해서 여전히 담보 효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겁니다. 교환가치를 파악하는 것 때문에. 물상대의는요. 저당권에서 배웠습니다. 어떤 효력이 있죠? 멸실, 훼손. 저당권의 소멸 사유에 해당되는 예시인 멸실, 훼손, 공용진술에서 저당권이 소멸하고 대신에 그에 가름하는 금전이나 기타 물건을 가름하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는 그 권리에 대해서 우선 변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물상대의성이에요. 그런데 유치권에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인정되지만 물상대의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억할 건 유치권 자체에는 213조와 214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추경안은. 그러니까 유치권 자체에서 물권자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단지 유치권의 요건인 점유잖아요. 점유권에 비해서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62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의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관계없다. 이미 봤습니다. 취득시효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기억하는 다만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치권의 취지에 비추었을 때. 2번.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 포기 특약한 경우 제3자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제2저축은행이 공사와 관련해서 자금을 빌려줄 때 시공사에 공사업자의 유치권 포기각서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 포기의 효력은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실무적으로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3번,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를 할 수 있는데 우선 변제 효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경매는 할 수 있지만 우선 변제적 효력은 없다. 법률상. 그래서 일반 채권자 주의에서 하는 겁니다. 결국은. 실익은 없겠죠.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 소멸 사유에서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른 담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임차인은 임대인 간 약정에 의한 권리금 반환 채권에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유치권의 특별한 소멸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치권의 요건은 점유예요.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 관행상 이 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발이 깨뜨리치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점유를 하는 겁니다. 점유를 뺏기는 순간에 유치권을 소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유라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상당한 담보 제거하는 것도 소멸 청구였고요. 법조문에 의무 위반 이유로 채무자에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소멸 청구, 채무자의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의 소멸 청구. 의무 위반이 뭐일까요? 먼저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는 승낙 없이 사용하는 거죠. 유치물은 채무자, 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니 사용, 대용,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유치물 보존을 위한 사용은 승낙 없이도 가능하겠죠. 또뿐만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선관주의 의무 위반, 이런 경우가 의무 위반이에요. 이러한 경우가 있으면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보통 채무자가 소유자일 거예요. 자, 그런데 쟁점이 하나 있어요. 유치권자가 의무 위반이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의무 위반 당시에 소유자가 아니었던 사람, 새로운 소유자도 이를 이유로 해서 소멸 청구할 수 있을까가 쟁점이 됐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324조 2항을 위반한 인대행위가 있은 뒤에 의무 위반을 한 경우에요.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러니까 이 유치권의 소유권 취득한 3자가 소유권 취득할 당시에는 의무 위반이 없었어요. 기존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의무 위반의 효과를 자신이 원형할 수 있는지 문제예요. 이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정말 좀 기억할 만한 판례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아마 제 기억에는 최초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보통의 경우는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승계 효과는 이전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반면에 하자는 승계가 돼요. 승계에 따른 법적 효과는 승계되지 않지만 하자는 승계돼요. 그런 어떤 맥락에 있는 건데, 이 경우에 의무 위반의 효과는 뭐죠? 소멸 청구잖아요. 그 효과를 새로이 소유권 취득한 그 셈자, 그 승계인이 원형할 수 있다는 것은 좀 되게 주목할 만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무가 입장에서 계속 관심을 갖는 겁니다. 자, 참고로 실무가들이 시험에 출제된 경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괜히 내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점 참고해 주십시오. 자, 62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소멸사유입니다. 또 하나가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 채권을 해서 여러 필지 토지대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자, 하나의 피담보 채권은 하나예요. 하지만 그 채권에 기초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목적물 몇 개 있다? 여러 개예요. 부동산이. 건물이 이렇게 있다 생각할게요. 그런데 이 중 하나에 대해서 선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거나 아니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사용, 대여, 담보를 제거한 경우,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대해서만 의무 위반 사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 소멸 청구할 때 여기에 대해서만, 의무 위반 사유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만 유치권이 소멸되지, 더 나아가 나머지에 대해서도 되는 건 아니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 채권을 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무 위반은 특정한 필지 하나에 대해서만 되지 전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반 행위가 있었던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만 유치권 소멸 청구가 가능하다. 이것도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왜냐하면 불가분성과 연관되거든. 쟁점은요. 근데 유치권의 불가분성이 이러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2022년에 선고됐어요. 그러니까 나올 만한 문제입니다. 자, 한번 다른 담보의 제공을 원유로 한 채무자 소멸 청구. 앞서 이 질문이었죠.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 채무자에는 보통은 소유자예요. 하지만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도 가능하다. 그것도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자, 유치권 소멸은 소멸사유는 좀 독특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선고된 판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